네, 오늘 시장에서 제일 불안한 이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두 분 연속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고환율에 고금리에 고유가 상황에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네. 전쟁을 떠나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트리플 약세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이제 2013년 저희가 이제 긴축 발작,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제 그때 양적 완화를 이제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긴장을 했던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예상 밖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그 여파가 국내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좀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이 상황 아직 저희가 속단을 하기도 어렵고 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또 다른 갈등 리스크 자체가 고조됐다라는 부분, 또 향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유가가 상당히 이제 고유가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고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만약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초부터 제기됐던 침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증시에는 조금 악재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속단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사태 자체가 과연 이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될 거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란이라든지 이러한 쪽까지도 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가에는 또 악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만약 그 정도까지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어떤 영향 쪽에서 좀 제한적으로 조금 이 사태 자체가 마무리될 수는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전쟁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란이 배후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란까지 만약에 결부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약하고요. 도리어 일본은 또 강하단 말이죠. 환율 시장을 보면 그게 좀 느껴지는데, 일본은 엔화 강세가 도리어 나오는데 오늘 국내 원화는 또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최근 환율이 1,35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정도, 그러니까 현재의 흐름 자체, 변동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려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할 요인 자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의 어떤 펀더멘탈 문제 자체도 결국 원화 강세를 지지하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전쟁 문제라든지 이러한 재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계속 불거지고 미국의 어떤 금리 흐름 자체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분간 1,35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 장세, 또 추가적으로 대외 악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어떤 불안한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이게 환율이 우리가 지난해 슈퍼달러 얘기했을 때 1,400원대 환율을 좀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슈퍼 달러를 이제 얘기할 때 상황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금리의 어떤 인상 사이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시작이 됐던 시기였고, 또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기 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를 간다라는 것이 안전자산 선호 자체를 상당히 좀 강화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 속에 유로화도 뭐 페러티가 그러니까 1대1이 깨지면서 뭐 0.9달러 뭐 이러한 식까지도 이제 떨어졌던 이러한 사항이 이제 슈퍼달러 흐름을 좀 유지를 촉발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여하튼 뭐 올해 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달러의 어떤 강세 지지 요인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연말 연초로 갔을 때 뭐 일본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초완화 정책을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시화한다라면 오히려 엔화화 자체는 지금 약세를 보는 지금 강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달러의 어떤 강세를 좀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제반 변수 사항들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슈퍼 달러 이것을 지지하는 힘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부분. 그것이 원달러 환율을 다시 뭐 1,4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작용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위안화하고는 상당히 이제 동조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뭐 위안화가 최근에 다이너스롭게 최근에 약간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자체가 다시 급격한 약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달러의 어떤 강세 여부를 떠나서 저희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